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또 쉬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는 감정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경험을 되새겨라. 부정적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를 떠올리고 예전에도 그 감정에 성공적으로 잘 다스렸는 것을 기억하자. 깊은 우울감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했던 순간이 기억나는가? 좌절감이 들고 격한 감정에 압도당했을 때도 다시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는가?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렸던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자.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관심의 초점이 옮겼는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더 나은 질문을 던졌는지, 신체적 변화, 걷기, 안정적 상태로 전환함으로써 부정적 패턴이 깨졌는지, 부정적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면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자. 확신을 갖는 훈련하기. 훗날 부정적 감정이 불러올 어려운 상황을 그려보고 이에 대처하는 마음을 연습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황을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들어보고 느껴보자. 괴물은 작을 때 없애라. 괴물은 작을 때 없애라는 것이 내 지론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에 가장 좋을 때는 처음 그 기분을 느낀 그 순간이다. 일단 감정이 부풀어 오르면 감정의 패턴을 깨트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다. 실증, 초조함, 불안, 번민 등 불편함은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 신호다. 불편함은 어떤 상황에 대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현재 행동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될 때도 일어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즉시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 2장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해보자.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명확히 정하자. 행동을 바꾸거나 개선하자. 어떤 상황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즉시 바꾸자.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조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자.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불편함 역시 그대로 두면 두 번째 행동 신호인 두려움으로 전이되고 만다. 행동 신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같은 감정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외치는 행동 신호다. 어떻게 해결할까?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보자. 준비가 되면 걱정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속적,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시각화하자. 자신감이 들 때까지 계속해보자. 상처받았다는 느낌은 보통 상실감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상실감은 때론 착각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이 행동 신호는 자신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거나 혹은 기대가 너무 커서 충족될 수 없음을 일깨운다. 실제로는 잃은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예를 들어 연인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상황을 재평가하자. 내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무언가 다른 것을 얻지 않을까? 내가 이 상황을 성급하게 혹은 너무 엄격하게 판단했는가? 내가 상실감을 갖게 한 상대에게 최대한 우아하고 정중하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자. 당신이 내게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노, 짜증, 억울함, 경로 같은 행동 신호는 강력한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의 근원은 상처받았다는 느낌으로 다루기 어려운 아픔이다. 이 행동 신호는 우리의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이 누군가에게 침해당했거나 스스로 이를 어겼을 때 발생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으며 정작 원칙을 침해한 상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나의 규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인지하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분노를 차단해보자.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닐까?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내게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좌절감. 좌절감은 지금은 발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 지금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행동 신호다. 좌절감은 어떤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게끔 독려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어떻게 해결할까? 유연함을 가져라. 좌절감을 친구 삼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원하는 것을 이미 얻은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고 그들에게서 배워보자. 이런 도전을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즐거움을 얻을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이 방법은 내게 큰 행운이 될 것이다. 결핍감. 결핍감은 지금 하는 일에 필요한 정보, 이해력, 전략, 자신감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더 많은 자원을 모으라는 행동 신호다.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까지 자기 능력을 너무 부당한 잣대로 평가해 왔는지도 모른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내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이 혹시 나만의 생각은 아닐까? 만약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쓸모없다는 감정을 스스로 더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자. 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 모델을 찾아보자. 그리고 보다 유능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간단히 배워보자. 과도한 스트레스, 과부하, 중압감, 우울감, 무력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행동 신호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처리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를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목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보자.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
안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은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결핍감, 죄책감, 실망감, 좌절감, 분노, 상실감, 두려움, 불편함, 이런 감정에 대해 말씀드렸고 대처 방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오늘도 잘 해결해 나가고 이겨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